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복잡한 수학 공식이랑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음악, 그리고 사회 정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지적 설계도, 현실을 위한 하나의 청사진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우리 세상은 정말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뒤죽박죽 섞인 퍼즐 조각들을 대체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야심차게도 이 도전을 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지도 제작자처럼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단 하나의 통합된 지도를 그리려고 했던 거죠. 자, 어떤 대단한 건물이든 시작은 기초공사부터잖아요. 이 거대한 사상체계의 기초는 정말 놀랍게도 그냥 딱 하나의 선을 긋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첫 번째 선이 대체 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철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한쪽에는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에 의해 만들어져서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이게 바로 모든 것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개념이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도덕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현실 그 자체의 경계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는 건 세상의 어떤 일부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선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주요 철학들을 깔끔하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아, 저 철학은 경계를 아예 부정하는구나. 또는 저기는 엉뚱한 곳에 경계선을 그었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청사진의 진짜 핵심 기둥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떠받치고 있는 서로 절대 섞일 수도 없고 대체될 수도 없는 15개의 아주 독특한 의미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철학은 세상을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사실 덩어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처럼 보는 거죠. 물리, 생물, 예술처럼 각자 고유한 법칙을 가진 15개의 법 영역이라는 기둥들 위에 딱 세워진 아주 질서 있는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현실을 이루는 15개의 계단 혹은 사다리입니다. 맨 아래 첫 번째 계단, 가장 기본적인 수에서 시작해서요. 공간, 운동, 물리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장 복잡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 단계는 자기 아래에 있는 단계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명 5단계가 물리법칙 4단계를 거스를 수 없듯이요. 또 사회적 상호작용 10단계는 당연히 언어 9단계를 기반으로 하고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구조 아닌가요? 그러면 이 15개의 기둥들은 그냥 각자 따로따로 서 있기만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제 이 영역들이 어떻게 서로 아주 정교하게 얽혀서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독창적인 연결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죠. 마치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법칙을 가진 이 15개의 영역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메아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복잡한 영역이 그보다 낮은 차원의 단순한 영역을 마치 기억처럼 품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예시처럼 아름다운 음악, 미학 영역 속에는 기본적인 운동의 법칙인 리듬이 선명한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반대 방향, 바로 속삭임입니다. 이번엔 단순한 영역이 더 복잡한,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을 미리 암시하는 듯한 힌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간결하고 우아한 수학 증명, 분석 영역을 보면 불필요한 걸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마치 경제성, 경제 영역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희미하게 속삭이는 것 같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메아리와 미래를 암시하는 속삭임, 이 두 가지 연결망이 15개의 독립적인 영역들을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엮어서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된 이 풍부하고 통일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하고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청사진이 우리 실제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설계도를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 바로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철학에서 진짜 중요한 사회 원리가 바로 영역 주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는 자기가 왕이다. 이겁니다. 가정, 교회, 국가, 학교 같은 우리 사회의 각 부분들은 저마다 고유한 목적과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다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이 경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국가가 과학의 진실을 마음대로 바꾸려 하거나 기업이 오직 돈만 보고 직원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때 사회는 균형을 잃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각 영역이 자신만의 고유한 규칙을 존중하고 지킬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에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각 영역의 주권이 무시되면 혼란과 독재가 초래된다. 자유는 강압으로 대체된다. 각 영역의 고유한 경계를 존중하는 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자유를 지키는 핵심적인 방어선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철학적 청사진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복잡하게 얽힌 현상들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숨겨진 구조와 올바른 연결,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삶의 각 영역에 고유한 규칙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사회 문제를 오직 경제 논리로만 풀려고 하거나 예술 작품을 정치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잘못된 규칙을 들이댈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